현재 보이는 차트는 모비릭스. 자, 지표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여기 클릭해서 가격 지표에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를 불러왔고, 일단 헷갈리니까 이평선은 지울게요. 장기평도 지우고, 이 영상에서 전제로 깔아야 될 부분이, 저는 일목균형표를 모릅니다. 책을 읽은 적도 없고 여러분들처럼 영상을 접하거나 누군가가 이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일목을 얘기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총 5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환선, 그 다음에 세 번째 뒤로 가서 이제 나타나는 선이 후행스팬,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선행스팬 1, 그 다음에 선행스팬 2. 그리고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사이를 이제 구름대라 그러죠. 구름대. 그리고 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간값입니다. 기간값. 어느 기간 안에 이 선이 만들어지고, 어느 기간 안에 후행스팬이 만들어지고, 기준값이 정해지고, 전환선이 만들어지는 이 기간.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일목에 대해서 영상이 이제 몇 편에 걸쳐서 나갈 텐데, 영상 카테고리 제목을 바보에게, 일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바보가 또 다른 바보에게.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저도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나쁠 테니까 사용은 안 하기로 하고,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행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기준선. 상단에 있는 지표명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차트에 보이는 지표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다 지우고, 라인 설정에서 다 지우고 기준선만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기준선을 좀 두껍게. 다 지우고 나서 수식에 들어가서 수식 2번, 여기 이제 기준선에 대한 수식이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특정 기간의 최고가와 특정 기간의 최저가, 얘를 2로 나눈 겁니다. 지표 조건 설정을 클릭하면은, 이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중간에 미드 값이 정해져 있죠. 26일. 따라서 기준선이 사용하는 기간값은 26일이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26일간의 최저가와 최고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26일이다. 그러면 여기가 최고가고 여기가 최저가죠. 그래서 얘를 2분의 1로 나눴더니 기준선이 이쪽으로 지나간다. 기간이 26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캔들이 하나 붙으면은 뒤에 캔들이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이 박스가, 26일의 박스가 점점점 앞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 대한 최고가와 최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선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있어야 돼? 진짜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쪽에 있는 기준선의 흐름을 보면은 얘가 계속해서 울퉁불퉁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죠.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날까? 이 기준선이 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일까? 당연히 캔들이 하나 둘 붙으면서 계속해서 붙어 나가면서 뒤에 캔들이 없어진다 그랬죠. 얘는 고정된 박스니까
얘의 고점과 얘의 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캔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긴 캔들이다. 그러면 고점이 여기죠. 그 다음에 저점은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 26일간은 기준선의 변화가 없어요. 기준선은 고점과 저점의 나누기 2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캔들이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이 기준선이 가다가 밑으로 꺾이겠죠. 이 안에서 고점과 저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고점은 픽스가 된 값이고 이 캔들이 여기를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얘는 이제 픽스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저점은 얘가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2분의 1 가격이 밑으로 빠져버린다. 그럼 주가가 당연히 안 좋겠죠. 밑으로 빠졌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준선 밑에 주가가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여기 고점을 이 캔들이 뚫어버리니까 기준선이 가다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기준선 위에 형성이 되고 흔한 얘기로 기준선 아래에서는 하락에 무게를 두고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서는 상승 추세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준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다가 주가는 밑으로 빠져도 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다가 자 주가가 상승을 하면 다시 기준선이 따라 올라갑니다. 얘를 넘어갔기 때문에. 반대로 이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음봉 캔들이 발생을 했다. 여기를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기준선이 가다가 밑으로 빠지겠죠. 야, 이거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주가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얘가 내려가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기간값. 기간. 일목을 처음 깔았을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26일입니다. 기준선의 미드값은. 그리고 기준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은 SM, CNC. 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승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 캔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선이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상승 캔들이 생겼는데 이때 가보니까 고점이 여기에요. 고점을 넘지 못했죠. 고점이 내려오고 있지만 저점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얘가 기준선이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상승 캔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선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여기 고점을 얘가 넘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간 안에 이제 기준선이 2분의 1이니까 정해져 있는데 자,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 깊이도 깊어집니다. 이 캔들의 깊이도. 그런데 이제 바닥은 잡아주고 있다. 그럼 바닥은 거의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값이 같이 따라서 낮아지겠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락이 멈추는 시간이 옵니다. 이 멈춘다는 거는 이 바닥을 찍었다는 게 아니라 이 고점권이 멈추는 시간, 요런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주가를 무시하고 이 주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요. 주가가. 그러면은 고점이 이제 픽스가 된 거죠. 저점도 픽스가 되고 기준선도 계속해서 횡보를 할 것입니다. 이 얘기 진행하기 전에 마무리를 짓자 그러면은 제 아무리 이제 대량 거래로 상한가 캔들, 상승 캔들이 생겼어도 이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얘가 하락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폭에 굴곡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계속되는 하락에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도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상승 캔들이 한 번 더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락하던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 관점으로 본 기준선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고점과 저점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기준선도 당연히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던 애가 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멈추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특정 기간 안에 고점과 저점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특정 기간 안에 고점과 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기준선이 횡보를 하죠. 여기는 힘이 응축된 자리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를 뚫어주면 어떻게 돼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이 차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살짝 밑으로 빼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변화는 아니고 살짝 밑으로 깨고 내려오죠. 원래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계속해서 얘는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저점을 봤더니 얘가 살짝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따라서 같이 살짝 밑으로 빠졌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준선이 이렇게 살짝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나간다. 일직선으로. 그 얘기는 이 저점이 이제 픽스가 된 거고 이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넘어가는 그림, 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뭐 빠진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빠진 거는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꺾이는 거는 무시를 하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기간 동안 기준선이 횡보를 하고 있고 힘이 응축된 자리를 얘가 넘어갔다. 이 차트는 우연히도 이 자리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어요. 자,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횡보만 사용을 하냐? 아닙니다. 주가가 상승을 해놓고 이제 기간값이 정해졌죠. 여기와 여기 이 캔들 없이 생각을 하면은 이 고점과 여기의 저점,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여기가 기준선. 자, 주가가 한번 빵 띄워놓고 밑으로 빠져도 웬만하면은 이 고정이 되어 있는 저점과 고점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기간 안에는 기준선이 수평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수평으로 지나가지 않는 애들은 뭐냐면은 이 기간값에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이 상승폭이 좀 짧아서 내려올 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기준값이. 자, 주가를 상승시키고 밑으로 빠졌을 때 여기는 힘이 응축된 자리. 그렇다면은 밑으로 빠졌던 주가가 다시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상승 탄력이 붙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한참 검색식 만들어서 올렸을 때 일목균형표, 기준선 지지, 그 다음에 상승전환, 재돌파 뭐 이런 검색식 많이 올려드렸는데 뭐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요소들과 섞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로 만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일목균형표 이제 기준선만 갖고도 매매가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더 정교하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이 이제 포함되는 게 좋겠죠. 너무 많은 거 말고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서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선행, 후행 또는 전환선을 이용해서 조합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이 캔들이 없었을 때, 자, 계속해서 횡보를 하던 기준선은 앞으로 쭉 계속해서 또 횡보를 할까요? 아니죠. 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캔들이 하나씩 붙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캔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이 고점과 이 저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얘가 사라지면서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나고 또 고점이 사라지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같아? 자, 이렇게 기준선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수평으로 지나가고 있다. 이 얘기는
이 기간 동안에 고점과 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를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힘이 응축된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가다가 저항을 맞을 수도 있고 뚫어줄 수도 있다. 뚫어준 경우 아니면은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 돌파가 일어나면은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변화를 주지 못했고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이 이 고점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변동이 일어나고 저점도 다시 한번 찍었죠. 그러면서 이 기간 안에 고점과 저점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준선이 다시 한번 수평으로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찍었던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잡아준 상태에서 이 힘이 응축된 자리를 뚫어주면서 상승 탄력이 붙게 되죠. 코스모화학. 자, 이런 식으로 기준선이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면은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준선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점을 찍은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저항을 맞죠. 내려오는데 저점을 지켜주네. 다시 한번 뚫어줄 때 매수 관점. 아이캐스트. 자, 주가가 한번 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밀고 내려와도 특정 기간 안에는 고점과 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준선이 횡보를 하게 됩니다. 자, 기준선만 갖고 자기가 매매 방법을 만들었을 경우, 자, 주가가 밀고 내려오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이렇게 올라타야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요 캔들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시작을 하고 지지를 받고 올라타면 여기가 매수 관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 기준선, 힘이 응축된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고 올라타는 자리까지 기다린다. 계속 지켜봤더니 이 기준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와 버렸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괜찮아. 기준선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기준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횡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밑으로 빠져도 상관이 없다. 다시 올라타면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저항을 맞고 지켜주면서 올리면서 뚫어주면은 매수 관점. 양지사. 자, 계속해서 기준선이 수평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자, 주가가 반등을 주다가 저항을 맞죠. 밑으로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뚫어주면 되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흘러내리고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선도 따라서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특정 기간이 되면은 기준선이 횡보를 하기 시작하죠. 고점과 저점의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고, 자, 바닥을 찍고 잡아주고 뚫어주면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알로이스. 자, 기준선이 횡보를 하고 있다. 바닥 찍어주고 저점 올리면서 반등 주다가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과학. 여기서도 기준선이 횡보를 하고 있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기준선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 찍고 반등 주다가 저항 걸리고 내려왔을 때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뚫어주면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기도 응축된 자리지만 여기도 응축된 자리죠. 저항 맞고 지켜주고. 21일자 상한가 들어갔던 인콘. 자, 기준선이 횡보를 하고 있다. 바닥 찍고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뚫어주면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가MD. 자, 기준선이 횡보를 하고 있고
바닥 찍고 올리면서 뚫어주면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 좀 즉흥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준선에 대해서 이제 빼먹은 내용이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좀 보충을 하고 간단하게 검색식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기준선 했기 때문에 뭐 후행 스팬이 될지 선행 스팬이 될지 아니면 전환선이 될지 하나씩 이제 또 만들어 볼게요. 일목균형표 얘기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다른 조건들도 이제 설정을 따로 해서 이제 조합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 또는 다른 지표를 받아들일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이 지표 수식을 잘 이해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지표를 왜 만들었을까? 그거는 지표 수식을 읽어버리면 답이 나오죠. 왜 만들었는지.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이 수식을 건너뛰고 이해를 하지 않고 바로 뭐 시그널선이 뭐 크로스가 나면은 얘는 상승이다. 뭐 0선 위에 있으면은 상승의 무게를 두고 0선 밑에 있으면은 뭐 안 좋다. 일목에는 구름대가 있죠. 뭐 구름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흔히 여기를 매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행일, 선행이 지표를 이해를 하고 그래도 이제 좀 모르겠으면은 여기를 매물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왜 매물대인지. 기준선이 막 내려가고 막 전환선이 올라가고 뭐 선행지표에 뭐 크로스가 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볼린저 하나 깔아놓고 기준선이 여기를 통과하면은 뭐 상승의 무게를 두고, 볼린저하고 일목이 같은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제 타점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전에 기본적인 수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기준선이, 일목의 기준선이 왜 횡보를 하고 왜 하락을 하는지, 주가가 이 밑에 있으면은 안 좋고 왜 위에 있으면은 좋은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목의 기준선은 26일. 자, 26일간의 고점과 저점을 2로 나눈 거예요. 그럼 주가가 고점과 저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주고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은 기준선이 수평으로 가다가 하락을 하겠죠. 왜 하락을 할까? 여기서 여기와의 2분의 1이 아니라 얘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와의 2분의 1로 바뀌니까. 자, 그러면은 기준선이 밑으로 꺾여버리면은 안 좋은 거죠.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선이 꺾이고 기준선이 꺾였기 때문에 주가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기준선이 꺾이면은 밑으로 치고 내려오면은 다 안 좋냐? 주가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지 않더라도 기준선이 꺾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선이 저점을 깨지 않았는데 기준선이 꺾였어, 밑으로. 자, 이 질문에 답을 바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기준선에 대해서. 그리고 맞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은 고점과 저점이 픽스가 된 상태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은 평균 값이 바뀌기 때문에 기준선이 꺾여서 내려오죠. 주가가 흘러가다가 고점을 한번 찍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26일간은 이 고점이 픽스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이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쭉 밀고 내려왔을 때 저점이 지킵니다. 그럼 여기도 저점도 픽스가 된 거죠. 또다시 깨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저점보다 반등을 주고 빠졌을 때 이 저점보다 위에 있는데
기준선이 가다가 여기서 꺾였어요. 고점과 저점은 아무 일이 없는데 기준선이 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꺾여버렸다. 자, 이 고점부터 26일간은 요 캔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준선이 꺾였어요. 첫 번째 고점, 이 첫 번째 고점, 캔들이 하나 더 붙으면서 캔들이 하나 없어진다 그랬죠. 26일이 고정이니까. 그럼 이 캔들이 사라지면서 여기 있던 고점이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저점이 픽스된 상태에서 고점이 내려와 버리니까 얘의 평균값이 바뀌어 버리죠. 26일간의 기준선 박스가 캔들이 하나씩 붙으면서 이동을 하죠. 이쪽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기준선이 위든 아래든 방향이 꺾였다는 것은 이 26일간 박스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변곡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꺾인 것만 보고는 주가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 수가 없다. 주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기준선이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쉬어갈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런 경우는 변곡이 아니죠. 얘도 변곡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거나 다시 한번 꺾여버리면은 이 박스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괜한 얘기해서 더 어려워진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얘가 기준선이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가는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기준선은 왜 횡보를 할까? 당연히 이 박스 안에서 고점과 저점이 정해진 이 박스 안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고점과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좋고 기준선 밑에 있으면 주가가 좋지 못하다. 힘이 응축된 상태에서 횡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경우 주가가 이 기준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좋다. 그리고 이 중심선을 응축된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기준선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만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26일간의 박스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 돌파, 그 다음에 변곡이 일어난다. 자, 이 고점이 여기 있는 경우에는 얘는 그대로 지나가죠. 기준선이. 그 다음 당장에 이 부분을 넘어가는 상승 캔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가가 추후에 횡보했던 부분을 통과하게 될 때는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또는 여기에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25일 금양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고점이 생기고 밑으로 쭉 빠져서 저점이 생겼어요. 고점과 저점이 픽스된 상태에서 주가가 이 안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은 기준선이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힘이 응축되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다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캔들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도 변화가 없고 기준선에 변화가 없고 저항을 맞고 내려올 때도 기준선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기준선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기간 안에 26일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는 이 고점과 이 저점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뚫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변화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자, 26일이 끝나는 날짜, 자, 캔들이 하나씩 붙으면서 뒤에 캔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고점, 26일이 지나고 나서 이 고점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기준선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 친구는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자,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질질 끌고 나서 이 캔들이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은 고점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얘를 무시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얘가 하나 없어지면서 고점이 바뀌어 버리죠. 이 밑으로. 그럼 저점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고점 하나가 없어지면서 고점이 내려와 버리면은 얘의 평균값,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고점의 평균값, 이 기준선이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준선이 가다가 밑으로 꺾여 버리겠죠. 자, 기준선이 하락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캔들이 없어지면서 기준선이 꺾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 중요한 거죠. 하나가 붙으면서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변곡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선은 가다가 아래로 꺾였지만 주가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다. 기준선이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맨날 크로스만 봐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횡보하던 기준선을 통과할 때는 매수 관점 또는 변곡이 일어나는 지점,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캔들이 사라질 때 이해가 됐다면은 이제 전환선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올리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오다가 지지를 받고 금양과 같이 상한가 들어간 비덴트. 자, 횡보했던 구간은 힘이 응축된 자리. 그렇다면 얘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자, 가다가 저항을 맞고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고. 내가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